자, 우린 들었어. 이제 자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겠네, 친구.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당연히 또 감옥에 가겠죠. 왜요? 뭘 했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무슨 짓이라도 했나요? 무슨 짓을 했죠? 4명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영국 킬라맛이라는 작은 마을이 최초의 살인 사건을 목격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잔혹해서 영국법에 따라 내려진 가장 가혹한 처벌 중 하나로 이어진 사건이었죠. 혹시 스스로를 찌른 건가요, 친구? 손에 피가 보여서요. 네, 다른 데는요? 그냥 가슴에요. 빵칼로 4번. 좀 봐도 될까요? 네, 그리고 배에 1번 내려가도 될까요? 아니, 그냥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폭력적인 남성 데이미언 벤달을 만나보시죠. 그는 오싹한 과거와 10년 이상 이어진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디캠 영상이 녹화될 무렵 그는 법 집행기관에 익숙한 이름일 뿐만 아니라 걸어다니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가 자유인으로서의 마지막 날에 저지를 끔찍한 일에 대해 누구도 대비할 수 없게 했습니다. 벤달은 너무나 뒤틀리고 너무나 깊이 충격적인 범죄를 저질러 영국에서 가장 혐오받는 범죄자 중 한 명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이 사건을 더욱 잊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가 저지른 순수한 잔혹성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시되었던 수많은 경고 신호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인 과거를 가진 남자가 계속해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시스템은 무고한 이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 궁극적인 대가를 치렀을까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괴물 같은 데이미언 벤달의 삶, 그가 산산조각 낸 무고한 생명들, 그리고 그 비극적인 날로 이어진 오싹한 경로의 장막을 걷어내려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충격적인 사건들을 다루었지만 이 사건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전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그런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그 아이들은 당신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예의 바른 아이들이었어요. 항상 예의를 차릴 줄 알았고 항상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죠. 이 이야기를 위해 우리는 더비셔주에 있는 작고 유대가 깊은 공동체, 평화로운 마을 킬라마시로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문을 잠그지 않고 아이들이 해가 질 때까지 자전거를 타며 가장 큰 뉴스가 새로운 가게가 문을 열거나 지역 축구팀이 이겼다는 것 정도인 그런 곳 말입니다. 하지만 2021년 9월의 어느 조용한 일요일 아침, 그 평화로운 이미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은 9월 19일, 다른 날과 다름없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침 7시 26분, 응급 서비스에 오싹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오기 전까지는요. 전화를 건 사람은 데이미언 벤달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당황하지도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마치 깨진 창문이나 자동차 사고를 신고하는 것처럼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지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4명을 죽였거든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킬라마시는 큰 곳이 아닙니다. 신고 전화 후 불과 14분 만에 경찰관들이 이미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데이미언 벤달 자신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헝클어지고 멍한 모습으로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과 가슴에는 선명한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금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협조적이었으며 불안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이리 오세요. 몸의 소지해선 안 될 물건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무기 같은 건 없어요. 그럼 코트 단추 좀 풀어줄래요? 혹시 스스로를 찌른 건가요, 친구? 손에 피가 보여서요. 다른 데는요? 그냥 가슴에요. 빵칼로 4번. 좀 봐도 될까요? 네, 그리고 배에 1번 피를 많이 흘렸어요. 아니, 그냥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그냥 구석에서 사람들이 안 보게 하고 싶어서요. 지금은 걸어다니는 부상자일 뿐이에요. 알았어요. 여기 서 있어요. 여기 서 있어요. 여기요. 자, 우린 들었어. 이제 자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겠네, 친구.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당연히 또 감옥에 가겠죠. 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무슨 짓이라도 했나요? 무슨 짓을 했죠? 4명을 죽였습니다. 경찰관들이 그의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사생활을 보호해주며 그를 대중의 시선에서 멀리 데려가는 동안 그들은 집에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발견한 것은 그들을 평생 따라다닐 악몽이었습니다. 그 현장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데이미언의 파트너인 35세의 테리 해리스는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근처 욕실에는 그녀의 13살 아들 존 폴 베넷이 있었습니다. 침실 중 한 곳에서는 11살 레이시 베넷과 하룻밤 자러 왔던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코니 젠트, 2 어린 생명이 더 희생되었습니다. 4명 모두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소녀들은 너무 어렸고 생기가 넘쳤으며 세상에서의 여정을 막 시작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끔찍한 하룻밤 사이에 앗아갔습니다. 데이미언, 7시 47분부로 살인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법정에서 의존할 만한 사실을 신문 중에 언급하지 않으면 당신의 변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체포는 당신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고 당신의 실종을 방지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벤 뒤에 태울 겁니다. 데이미언 벤달이 체포된 후 경찰관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악몽 같은 현장과 마주했습니다. 피는 한 곳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사방에 있었습니다. 벽에 번져 있고 바닥에 스며들었으며 공기 중에 무겁게 떠 있었습니다. 안에서 일어난 일이 빠르거나 조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즉시 명백했습니다. 그것은 잔혹하고 광란적이었습니다. 근처에서 주 무기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장도리가 발견되었고 부엌에 있던 피 묻은 빵칼은 공포를 더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용한 작은 마을 킬라미시를 흔든 것을 넘어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문을 잠그지 않고 아이들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놀며 모두가 서로를 어느 정도 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강력범죄는 사실상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이전에는 마을 역사에 단 한 건이 살인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4명의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마치 전체 공동체가 화물열차에 치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자신들의 뒷마당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세부 사항이 드러나면서 비통함은 깊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하고 뒤틀렸으며 누구도 준비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 것은 그 가정이 전형적인 가족 구성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 중 누구도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데이미언 벤달과 혈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인 테리 해리스와의 관계는 불과 몇 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새롭고 발전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중 한 명인 코니 젠트는 가족의 일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가장 친한 친구인 레이 씨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슬립오버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작위적인 폭력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계산적이었으며 곧 알게 되겠지만 어쩐지 무시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오랜 경고 신호들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데이미언이 한 짓이 살인을 훨씬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도 끔찍하지만 말입니다. 그는 우리 대부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나중에 데이미언이 11살의 레이 씨가 죽어가는 동안 그녀를 성적으로 유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끔찍하지 않다면 그는 그녀가 죽은 후에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것을 묘사할 단어를 찾기조차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일어난 가장 충격적이고 비인간적인 범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데이미언의 뒤틀린 마음과 이 사태를 허용한 시스템의 실패를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희생된 사람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들은 단지 희생자로만 기억될 것이 아니라 이야기와 꿈, 그리고 삶의 사랑을 가진 실제 인물로서 기억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테리 해리스는 런던에서 안젤라 스미스와 로렌스 해리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번화한 이스트 엔드에서 자랐고 완전히 도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17살이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셰필드로 이사했고 아버지는 에식스로 이사했습니다. 거의 200마일 떨어진 두 집 사이에서 테리는 삶을 꾸려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제이슨 베넷이라는 남자를 만났고 두 사람은 함께 삶을 꾸렸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커플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이상 함께했고 그 기간 동안 존 폴과 레이 씨라는 두 명의 멋진 아이를 낳았습니다. 레이 씨는 전형적인 재미를 사랑하는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공연하고 춤추고 친구들과 바보 같은 틱톡 영상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공연하고 춤추고 친구들과 바보 같은 틱톡 영상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빠 존 폴은 더 차분하고 조용했지만 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가족을 깊이 사랑했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아우드드 아카데미 시티스쿨에 다녔고 모두 인기가 많고 학업 성적도 좋았습니다. 테리는 모든 아이들이 꿈꾸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학교, 댄스 수업, 아니면 그냥 소파에서 껴안는 것이든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녀가 그들의 엄마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테리는 요양보호사로 일했기 때문에 동정심, 인내심, 그리고 공감 능력은 그녀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아빠인 제이슨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테리가 15년 만에 헤어진 후에도 그는 아이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이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이혼은 물론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테리는 많은 싱글맘들처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지만 어른의 동반자 관계, 즉 그녀가 다른 모든 사람을 돌보는 것처럼 자신을 돌봐줄 누군가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그녀는 데이팅 앱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해롭지 않잖아요? 그냥 누군가를 만나는 현대적인 방법일 뿐이죠. 바로 그때 그녀는 데이미언 벤달과 마주쳤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왜 그였을까 하고 묻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테리는 데이미언이 가진 위험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마 조용하고 심지어 매력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어둠을 바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간 후 두 사람은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당시 테리는 셰필드의 교회인 우드하우스에 살면서 장기적인 관계가 끝난 후 아이들을 위해 삶을 재건하고 안정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초 그것은 바뀔 것이었습니다. 테리는 짐을 싸서 킬라마시의 챈도스 크레센트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그때까지 폭력을 전혀 몰랐던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인 존 폴과 레이 씨와 함께 그곳으로 이사했고 데이미언도 데려왔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집, 새로운 장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어둡고 위험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미언 벤달은 정확히 누구였을까요? 1989년에 태어난 데이미언은 스윈던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파괴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 있던 교사, 이웃, 심지어 친구들조차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나 취미를 알아가느라 바쁜 동안 데이미언은 이 터프가이 이미지를 만드는 데 집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강한 남자라는 평판을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은 그저 허세, 연기, 그가 가면처럼 쓴 페르소나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허세 뒤에는 진정으로 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불안감, 폭력, 그리고 수많은 충격적인 행동뿐이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데이미언은 이미 소소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상점 절도, 도둑질, 그리고 무작위적인 기물 파손 행위들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문이 열리자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를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들은 종종 그의 첫 번째 목표가 인생에서 성공하거나 심지어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위험하게 보이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케이지 파이팅에도 도전했지만 여러 보고에 따르면 그에게는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공격적인 페르소나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손가락 마디에 첼시 축구 클럽의 유명한 슬로건인 트루 블루를 문신으로 새겼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열렬한 팬이라고 자부하면서도 그는 첼시 경기를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다리에 나치 관련 문신을 했다고 전해지지만 그 이데올로기나 역사에 대해 물어보면 단 한 가지 사실도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징 뒤에는 진정한 신념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나쁜 남자 역할을 위한 의상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스윈던에서 그를 알던 여러 사람들에 따르면 데이미언은 친구의 개를 죽였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안락사시킬 돈이 없자
자신이 벽돌로 처리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발 그것이 그의 거짓말 중 하나이길 바랍니다만 그의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상황이 오싹하게 변합니다. 동물을 고문하거나 죽이는 것은 단순한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폭력, 특히 극단적인 범죄 행위의 경우에 잘 기록된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새끼 고양이를 고문하는 데서도 쾌락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스쳐 지나가는 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의 과거를 조사했을 때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깊이 불안정한 개인의 행동처럼 들린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데이미언은 심지어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전문적으로 진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3번의 경고를 주고 3번째로 자신을 거스르면 모든 것은 끝장이라는 뒤틀린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변덕스러움은 그를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대한 오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도움을 받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습관이 그를 지배했고 그 때문에 그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 직전에 있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그의 범죄 기록은 영화 속 범죄 기록처럼 쌓였습니다. 강도 미수, 무장 강도, 폭행, 무기 소지, 그리고 중상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의 한 사건은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칼을 들고 지역 편의점을 털려고 했지만 노인 가게 주인이 골프채를 잡고 그에게 다가오자 데이미언은 도망쳤습니다. 터프가이인 척하던 것은 어디 갔을까요? 그는 비겁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좌절스럽고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테리는 온라인에서 데이미언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것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위험한 범죄자나 폭력적인 학대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평범하고 어쩌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데이팅 앱에 대한 무서운 진실입니다. 사람들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프로필 사진과 몇 개의 신중하게 만들어진 메시지 뒤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는 것을 위험할 정도로 쉽게 만듭니다. 누구나 멋진 상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거짓말쟁이, 조종자, 그리고 더 나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는 것이 그들이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버전일 때 누군가의 연기에 빠지기란 너무나 쉽습니다. 불행히도 그가 테리의 삶에 스며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시작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테리의 친구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미언의 과거에 대한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적인 폭발, 과거의 혐의, 심지어 범죄 유죄 판결에 대한 소문들 말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표면 바로 아래에 어두운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테리의 어머니인 안젤라는 깊이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미언이 너무 빨리 모든 것을 장악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그녀는 딸에게 관계를 재고하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더 긴급하게 데이미언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특히 아이들 주변에서는 말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 어머니의 직감은 가슴 아프게도 정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동정심 많은 여성이었던 테리는 두 번째 기회를 믿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데이미언의 결점을 보았지만 그녀는 또한 잠재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단지 안정적인 가정, 약간의 사랑, 지지적인 환경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그 상황에 부응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온라인에서 그를 만난 지 불과 5개월 만에 테리는 데이미언을 킬라마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이사시키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데이미언의 고향인 스윈던은 킬라마시에서 거의 200마일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이사이며 틴더에서 막 만난 사람에게는 돌이켜보면 수많은 위험 신호로 가득 찬 결정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테리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막 알게 되었고 그 순간 그것이 믿을 이유가 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데이미언에게 책임감을 가질 이유를 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기가 그의 더 부드럽고 양육적인 면을 이끌어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녀가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미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문제는 테리가 사랑과 친절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그는 엉망이었습니다. 감방 동료들은 나중에 그를 끊임없이 약에 취해 있고 거의 기능하지 못하며 스파이스와 같은 합성 마약의 안개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스파이스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그것은 싸고 구하기 쉬우며 극도로 위험한 합성 카나비노이드입니다. 영국 전역, 특히 교도소에서 큰 혼란을 일으켰고 데이미언은 그 가장 혼란스러운 소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미언이 킬라마시에 있는 테리의 집으로 이사했을 때 그는 깨끗한 상태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엄격한 감독 하에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방화 관련 범죄로 보호 관찰 중이었습니다. 그는 매주 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 위에 그는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엄격한 통금 시간을 따라야 했습니다. 즉, 허락 없이 집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싹한 사실은 그가 두 어린아이가 사는 집에 보석으로 풀려나도록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존 폴도 레이시도 그와 혈연 관계가 아니었지만 보호 관찰소의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안전한 생각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것이 어떻게 간과되었는지는 이 비극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감독 소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보호 관찰 중이던 방화 유죄 판결은 마약의 영향하에 저지른 또 다른 무모한 행동의 순간일 뿐이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데이미언은 여러 약물의 혼합물에 심하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끗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테리에게 자신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 관한 대부분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으로 그의 약물 사용은 2021년 9월 18일 토요일, 끔찍한 어느 날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주말, 해리스 벤달 가정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온 가족이 집에 있었고, 레이 씨는 친한 친구인 코니 젠트를 슬립오버에 초대했습니다. 두 어린 소녀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가까운 대의인 암인식 제고를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원에서 팥케이크와 과자를 구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세상의 선함을 믿게 만드는 그런 건전하고 순수한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누군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밝게 웃는 소녀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몰랐던 것,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살아있는 사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사진이 찍힌 지 불과 몇 시간 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이었습니다. 두 어린 소녀, 레이시와 코니는 테리와 그녀의 아들 존 폴과 함께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비극의 배후에 있는 이유는 모두 데이미언 벤달 때문입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상상하기조차 너무 잔인합니다. 비축해둔 대마초와 알코올을 다 써버린 후 데이미언은 하루 종일 코카인 서너 봉지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물 사용은 점점 심해져 그를 위험한 블랙아웃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약이 다 떨어진 것을 깨닫자 그는 필사적으로 마약상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 번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폭발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성과 인간성은 사라졌습니다. 전화 데이터는 나중에 그 뒤에 일어난 모든 일이 끔찍한 18분이라는 시간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분노와 약물에 취한 데이미언은 장도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테리였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그녀를 공격하여 그녀와 그녀가 임신 중이던 태아를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위층으로 올라가 욕실에서 존 폴을 발견했습니다. 그도 살해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미언은 그의 분노를 레이시의 친구인 코니 젠트에게 돌렸고 마지막으로 레이시를 학대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부검 보고서는 나중에 레이시가 밤새 여러 번 학대당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데이미언은 심지어 방에 거울을 놓아 자신이 학대를 저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데이미언은 아무렇지도 않게 존 폴의 엑스박스를 들고 집을 나섰고 더 많은 약을 사기 위해 그것을 팔려고 했습니다. 전화 기록에 따르면 그는 계속해서 마약상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택시를 예약했고 운전사가 밤이 어땠냐고 묻자 그는 차분하게 나쁘지 않았어요. 좀 정신없었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그가 셰필드를 걸으며 엑스박스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집으로 돌아와 편의점에 들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손에 피가 아직 선명하게 보이는 채로 담배를 사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는 빵카를 사용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약한 시도를 한 후 응급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상으로 그는 오싹하게 고백했습니다. 온 집이 피범벅이에요. 망치를 썼어요. 당연히 감옥에 가겠죠. 4명을 죽였으니까요. 킬라마시에서는 네거니 살인 사건은 잘 안 일어나죠. 그렇죠.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달려갔고 상황이 더 어두워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데이미언이 구금되었을 때 그는 살인을 공개적으로 인정했고 심지어 테리의 태아를 죽인 것이 기술적으로 4명이 아닌 5명을 살해한 것을 의미하는지 물으며 희죽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불과 6일 후인 2021년 9월 24일, 데이미언은 더비 크라운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15개월간의 조사와 법정 절차 끝에 2022년 12월 21일, 그는 4건의 살인과 1건이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감옥에 갇히는, 즉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석방될 수 없는 완전 종신형, 홀 라이프 센턴스를 선고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완전 종신형은 드물며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에게만 유보됩니다. 재활의 희망이 없을 때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법적 절차는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사건에 대한 조사는 보호관찰 시스템이 저지른 51건의 개별적인 실패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이 실패들은 데이미언이 감옥에서 나와 테리의 집에 살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는 한때 위탁 가정에 있는 16세 소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이것은 그의 파일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상황이 잘못되면 파트너와 그녀의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했을 때 그의 전자 발찌를 감시하던 담당관이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위협이 기록되었다면 데이미언은 결코 같은 집에 머물도록 허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주요 오류는 그의 위험 수준이 높음 대신 중간으로 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올바르게 평가되었다면 방화에 대한 그의 이전 집행유예 선고는 그를 감옥에 가두어 테리와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보호 관찰관들은 나중에 자신들이 과로하고 인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부는 데이미언에 대한 10개의 배경 보고서 중 단 2개만 검토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감독 소홀 때문에 한 담당관은 중과실로 해고되었지만 진짜 희생자는 테리, 존 폴, 레이시, 그리고 코니였습니다. 이제 이 상실에 견딜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지는 것은 그들의 가족입니다. 테리의 부모인 안젤라와 로렌스는 조사의 결과가 공개되었을 때 비통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떠났습니다. 이것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폭력적인 남성과 가정폭력의 역사를 가진 위험에 처한 여성과 아이들을 실망시켜왔습니다. 사건을 감독한 수석검시관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언에서 보호관찰소가 자신들의 실패를 코로나19 팬데믹 탓으로 돌리려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망가진 시스템을 개혁하고 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연간 500만 파운드의 추가 자금을 승인했지만 엄격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 돈은 인프라를 개선하고 보호관찰관을 더 높은 수준으로 훈련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 4명의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그 약속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레이시와 존 폴의 아버지인 제이슨 베넷은 소셜미디어에 여러 가슴 아픈 영상을 공유하며 그가 자녀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들을 잃은 고통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날 것 그대로였고 정직했으며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의 산산조각 난 마음을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영상 속 아이들의 목소리. 일어나. 어서 일어나. 일어나. 아니, 걔가 할 동안 너도 일어나야지. 어서, 레이디. 밀어봐. 어서, 일어나. 일어나. 아니, 일어서려고 해봐. 비극의 여파로 이웃들은 가족의 집 밖에 있는 나무에 추모 명판을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천사들이 노래하고 놀던 곳, 높이 날아라, 작은 아이들아,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집 자체는 버려진 채로 남았습니다. 아무도 그런 슬픔과 폭력으로 얼룩진 곳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집은 영원히 봉쇄되었습니다. 심지어 인접한 집의 이웃들도 이주를 요청했습니다. 고통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모두가 이사한 후 셰필드 시의회는 건물 전체를 철거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옆 공원에 확장된 공간, 조용한 녹지, 한때 상상할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찼던 집이 있던 곳에 평화로운 안식처가 서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데이미언 벤달이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보세요. 즐기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